진행을 맡은 성남신흥초 교사 송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가치를 품은 수업을 꿈꾸는 성남신흥초 교사 전혜원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잃어버린 독서에 대한 애정을 되찾고자 학급문고 살리기 프로젝트 도와줘요 익스테크를 설계하셨다고 합니다. 네, 학급문고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말에서 이제 좀 다급한 감정과 선생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셨네요. 네. 학급문고 살리기 프로젝트는 글자 그대로 아이들이 학급문고를 잘 활용해서 책에 대한 애정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께서 특히 어떤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가장 큰 목적은 책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책과의 거리감을 좁혀주자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서에 대한 가치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요.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려면 물리적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사정상 도서관이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학급문고를 비치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 성남 교육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해 주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많은 책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잘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학급문고를 분석도 하고 자기들이 홍보도 해보면 책에 대한 애정이 더 샘솟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와, 지역 연계를 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이 학급문고를 파헤치다 보면 독서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큰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급문고 살리기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학급문고 분석하기, 둘째, 베스트셀러 선정하기, 셋째, 베스트셀러 홍보하기,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에 피드백하기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학급문고를 분석하고 선정하고 홍보까지 하면 학급문고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는 우리 반 공동의 문제를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동의 가치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에듀테크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협동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좀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큰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따로 개설을 해서 그 속에서 과제 형태로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접속할 수 있게 링크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학급문고 파악하기에서는 제가 구글 폼을 활용을 했습니다. 구글 폼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계해둔 설문 문항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었고요. 아이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책의 두께나 종류, 책의 주제 등을 모둠별로 파악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구글 폼은 이렇게 아이들이 주어진 문항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면 그 응답 결과를 차트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부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럼 베스트셀러 선정하기 단계는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슬라이도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했는데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의견이 올라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더 나은 의견으로 발전시켜서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보았고요. 기준은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듯이 아이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을 제가 정리를 해주었고 이것에 따라서 총 8권의 베스트셀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인 베스트셀러 홍보하기 단계에서는 선생님께서 북 트레일러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영상을 만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북 트레일러라는 건 독자들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티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면서 좀 더 책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요약하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그것에 적합한 것이 구글 문서였습니다. 구글 문서를 통해서 동시에 문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서 틀만 제가 사전에 제공을 해주고 모둠별로 복제해서 쓰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책 내용 요약, 인상 깊은 부분, 홍보할 부분 요약까지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간단한 콘티도 짤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제목에 따라서 챕터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챕터를 누르면 참고자료 모음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구글 문서로 아이들이 동시에 자료를 편집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협업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은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제작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제작하는 에듀테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상은 캔바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캔바는 이런 디자인을 위한 사이트로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다양한 템플릿과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템플릿이 미리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손을 대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이 완성이 되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2차씩 걸쳐서 영상을 완성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다면서 주말에 집에 가서도 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동시 편집이 가능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접속만 하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든 이 작품들은 어떻게 전시를 하셨어요? 이제 캔바에서 완성된 영상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QR코드를 만들어 보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QR코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QR코드 만드는 방법을 업로드 해주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직접 디자인도 골라서 꾸미는 형식으로 QR코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다른 반 친구들한테 본인이 만든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뿌듯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피드백하기 단계에서는 구글 폼을 다시 한번 활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설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은 가장 좋은 점이 공동으로 설문지 양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에 바라는 부분을 설문 문항도 개발하고 직접 편집한 다음에 응답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문항에 직접 응답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자신의 시선으로 설문을 만들고 답하니까 좀 더 의미 있는 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시선에서의 설문이라 뭔가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셨잖아요. 이 에듀테크들의 강점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에듀테크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구글 폼, 슬라이도, 그리고 구글 문서, 마지막으로 캔바까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구글 폼은 응답 결과를 차트 형식으로 바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 용이했고 또 결과를 취합할 때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 설문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공동 편집자를 지정해서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는데요. 더구나 편집 방법이 직관적이고 간편해서 저희 반 아이들처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설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도는 실시간으로 의견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다수간의 토론 활동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때 손을 들어 발표하거나 하면 시간적 측면에서나 또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니까 좀 동시다발적으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문서는 이것도 역시 협업이 강점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고 링크가 있는 사용자라면 모두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모두학습지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바는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활용한 모든 작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캔바에서 감사하게도 교사 인증을 받으시면 교사용 계정을 발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계정은요, 유료 기능을 모두 공짜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예쁜 것들은 다 왕관 달려있고 유료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용 계정을 활용하니까 좀 예쁜 것들을 다 공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적은 힘을 들이고도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에듀테크에서 우리가 협업이라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잘 찾아서 모두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수업 때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기능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사전에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 폼과 캔바가 그러한데요. 일단 구글 폼에서는 이제 편집을 시킬 때 공동 편집자에 초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메일을 직접 입력하셔야 해서 이거는 수업 전에 사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캔바 같은 경우도 교육용 계정에 학생을 초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링크로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초대를 하시거나 또 학생 수가 얼마 안 된다 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초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문서는 공유하면 다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편집자 설정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집은 못하고 보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편집자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제 이게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반도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하나의 문서에 25명을 죄다 들어오게 했더니 난리가 났던 경험이 있어서요. 제 경험해본 바로는 하나의 문서에는 한 모둠원 정도? 4-5명이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좀 아이들의 기능을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특히 구글 문서에서는 텍스트 입력하기, 사진 불러넣기, 또 복사 붙여넣기 이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넣어봐, 그리고 찍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봐, 이런 식으로 사전 연습 활동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수월하게 수업 중에는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와, 선생님 설명이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우리 4가지 에듀테크를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는 에듀테크가 단순히 와 좋다, 신기하다의 측면이 아니라 수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에듀테크의 여러 강점 중에 협업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앞으로도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에는 내가 수업 중에 어느 부분에 도움을 얻고 싶은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하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에듀테크를 좀 인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업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4가지의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마음껏 올려준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저학년, 올해는 고학년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고학년과 에듀테크를 했을 때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이런 점 있을까요? 확실히 고학년은 너무 활용력이 뛰어나서 맞아요. 제가 진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사로서 되게 효능감을 높여주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쏙쏙 이렇게 뽑아서 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